그러면 이거는 감독의 문제고 팀의 문제고 또한 이 포메이션 전술상의 문제예요. 이거는 극명하게 선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 선수의 문제라 볼 수 없다. 우리가 포메이션 쪽으로 전술적으로 들어가잔 말이에요. 전술적으로. 그러면 3-1만 나도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답답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게 왜 이런 변화를 못 준다는 거예요. 아 진짜 화나네. 죄송합니다. 아니 나 이거 좋은 거 같아. 요거 해가지고 그대로 이 선수 여기 이름 달아가지고 토트넘에 보내자. 아니 약간 이제 이거 준비하는데 뭔가 이렇게 수첩을 딱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수첩이요? 야, 근데 이게 그 유명한 P급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지도자 감독님들만 쓰시는 그겁니까? 아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좀 네. 보세요. 보시면 KFA 네. 딱 있잖아요. 아카데미. 저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렇게 앞에 네네네.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자료 뭐 이렇게 자료 쓰는데. 아, 여기 경기장 표시가 있네요. 네네. 이제 뭐 전술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메모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써요. 그러네. 네. 근데 뭐 크게 뭐는 없네요. 내용은. 이게 글이 많이 있어요. 내용들이 많이. 스텔리니 감독의 축구 대행의 이제 첫 경기를 봤는데 왜 한숨을 쉬시나요? 거짓말쟁이라서요. 거짓말쟁이다. 왜 거짓말쟁이지? 아니 뭐 또 다른 축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좀 한번 했어. 코멘트를 한 거를 제가 기억해요. 아, 콘테 전임과는 좀 다른 축구를 네, 하겠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축구를 이제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축구를 봤는데 아, 어떻게 다른 축구를 보여줄까 싶어서. 혹시나 뭐 포메이션의 변화, 혹시나 또 선수에 대한 변화. 어허. 뭐 지금 선수의 변화는 뭐 크게 뭐 할 수 없죠. 왜냐면 부상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떤 변화가 좀 상징적으로 있을까 싶었는데. 근데 뭐 똑같이 3-4-3 수비할 때 5-4-1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토트넘 얘기만 이렇게 하게 되나? 소니가 있어서 그런가요? 소니. 아, 이게 답답해서. 답답해서.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토트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트넘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런 전술과 포메이션이 또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하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너무하네, 너무해. 똑같이 했다라고 했는데 제 느낌은 어땠냐면 더 수비적으로 싸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공격적으로 너무 답답했어요. 우선은 뭐 승점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승점 3점에다가. 승점 3점. 네. 또 하나는 어웨이 경기. 뭐 어웨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은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하지만 스텔리니는 뭐냐면 이제는 콘테가 없기 때문에 스텔리니의 이름을 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감독 대행이지만 그렇죠. 토트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4위 안에 꼭 들어야겠다는 게 이 사람의 목표인 것 같고 승점 3점 게임 또한 더 내려서서 우리 지역으로 더 내려서서 하는 축구. 어허. 정말 더 재미없는 축구죠. 이제는 스텔리니가 욕심을 내는 거야 정말. 이제는 뭐 경기 뭐 과정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마지막에 결과 내 가지고 4위 끌어올리면 나 어떻게 정식 감독 되거나 다른 데 가도 주가를 올릴 수 있잖아 이런 느낌. 그렇죠. 콘테한테 가지 않고 이제는 자기 주가를 올려서 EPL에서 이적 아니면 다른 데 나라 리그로 이적. 왜냐하면 나이가 또 있더라고요. 있죠. 한 50 하나? 네,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좀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이제 독립하려고. 네. 근데 그때는 소코치였고 지금은 감독 대행이잖아요. 차이가 그렇죠. 명확하죠. 그렇죠. 자기 책임이냐 아니냐, 자기 결과냐 아니냐가 나오죠. 이제는 콘테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쉬잖아요 집에서. 이제는 감독 대행이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정확하게 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색깔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히트맵을 좀 봤는데 경기 끝나고 하도 답답해서 도대체 어떻게 뛴 거라고 했더니 여기는 윙백들 포로나 이쪽에 있는 페리시치는 이렇게 돼 있고 손흥민은 이렇게 돼 있고요. 클롭차스키 이렇게 돼 있고 해리케인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 그 골대 앞쪽에 있는 그쪽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를 아무리 수비 축구 한다고 해도 이렇게 축구해도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 따른 히트맵을 봤더니 위치 여기 이쪽에 정말 짧게 여기. 골프는 없어요. 대신 또 이 페리시치가 여기 이 안에 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색깔이 쫙 쳐져 있어요. 히트맵으로. 맞아요. 이 롤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바뀌었죠. 롤이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다 아는 게 아니고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술에 따른 변화가 오지 않는 이상은 손흥민 선수는 계속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가 해야 돼. 이 선수가 화를 좀 낼게요. 이 선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손흥민이 하고 있어 이거를. 왜 페리시치를 페리시치라고 안 하고 이 선수라고 하십니까? 넣으면 안 돼요 정말 이 선수.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반대로 돼 있어갖고 무슨 축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진짜 반대로 돼 있구나. 네. 손흥민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공격적으로 가야 되고 페리시치가 여기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페리가 윙이고 손흥민이 윙백이 돼버리는 실질적으로.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다 이렇게 뭐 케인도 네. 내려앉았고 네. 뭐 다 수칭됐어요. 그럼 여기서 축구는 뭐냐면 카운터 축구예요. 빠른 카운터 축구. 얘가 이 선수가 왜 나가는 말이에요. 이 선수가 나가야죠. 카운터 축구 하려면 손흥민 선수가. 그렇죠. 카운터를 때리려면. 네. 아 그것도 맞네요. 내려서 할 것 같으면은 내려선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러네. 축구 어떻게 잡으면 소유 다음 뭐냐면 연결. 카운터 연결. 그렇죠. 근데 여기 있어요. 이 선수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 선수를 이제는 깔 거예요, 제가. 제가 존중하는 건 맞지만 안 까려고 했는데 이제 까야 돼 지금 안 돼. 케인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셉세비가 안쪽 플레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3백은 백스리는 뭐냐 3-4-3 특히나 뭐냐면 이 윙백을 높은 위치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원활하지 않아. 그러면 와이드로 벌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 이강인이 와이드에서 솔로로 차이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걸 하던가. 그냥 안쪽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묶여 있고 이쪽은 못 나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정말 답답한 축구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이제는 저는 이번 경기를 어떤 걸 봤냐면 스텔리니가 그래도 이제는 수석코치가 아닌 감독 대행이지 않냐. 뭔가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는지 보자. 나도 거기에 따른 또 공부가 될 수 있겠다는 걸 가지고 딱 봤는데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은 지금 현직 지도자, 현직 감독님의 전문 용어. 예. 죄송합니다. 나 이제부터 깔 거다. 그다음에 얘들은 안 된다.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참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에 볼 터치는 거의 처참하더라고요. 뭐 데이터하지만 요리스보다도 터치가 없었다는 거는 골키퍼보다도 볼 터치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감독의 문제고 팀의 문제고 또한 이 포메이션 전술상의 문제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선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수의 문제라 볼 수 없다. 우리가 포메이션 쪽으로 전술적으로 들어가잔 말이에요. 전술적으로 나오면 되거든요. 올려놓고 포백 전환해서 포백을 만약 전환해서? 다이얼을 끌어올린다든지. 네.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걸 올리고 또 올리면 되거든요. 4-2-3-1 그렇죠. 4-3-3. 그러니까 4-2-3-1가 부담스러우면은 저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 백스리에서 업다운만 하면 되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네. 되죠. 미드필더 그러면은 그냥 포백 유지해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4-3-3으로. 이거 하면 좋겠다. 나폴리가 잘하는 거. 그렇죠. 나폴리가 네. 잘해. 로보티카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4-2-3-1나 4-4에 대한 훈련을 많이 뭐 시간적으로 부담감 이런 게 많으면 그렇다면 용이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게 만약에 네. 전면적인 포백으로 가자 그러면 그 훈련도 별로 안 했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살짝 여기서 업다운만 하자는 거잖아요. 네. 3백인데 올라갔을 땐 숫자 싸움 해주고 네, 다시 할 때 숫자 내려오고 이렇게 네. 하면 이거는 전술적으로 큰 변화, 부담이 없다. 선수들도 이 정도는 소화하잖아요. 이거는 이 정도 리그에 있는 선수면 충분히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가장 쉽죠. 그렇죠. 올라왔을 전면적인 때는 변화는 아니니까. 채워와주고 또 내려가서 5백 수비할 때 만들어주고 내려주면 되니까. 또 올라와서 4-1 만들어주고. 그러면 굳이 손흥민 선수가 여기 미드필더 싸움이나 하려고 내려오지 않아도 되고. 당연하죠. 이까지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받쳐주는데. 네, 전술상에 이거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몸이 안 좋네, 뭐 누가 몸이 안 좋네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전술상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이 위치 변화 하나만 줘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히트맵에 세상에 이 3선에서 아크라인 쪽에 이렇게 있는 위치 쓸 수도 없고 또한 페리시치 하지만 뭐 수비력이 없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이 선수도 자기 롤에 대한 걸 아마 명확하게 먼저 할 거예요. 포백이면. 그렇죠. 포백이면 자기가 수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못 가죠. 무지성으로 올라오진 않겠죠. 네. 네. 지키면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풀백이니까. 네. 그러면은 일석이조인 이 선수도 보면서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수비는 후예요. 선이 아니잖아요. 후자 입장 보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수비는. 그렇죠. 먼저 자기가 튕겨나가면 안 네, 되는 튕겨나가면 안 되잖아요. 지켰다가. 그럼 백 보니까는 좁혀서 이 상황을 앞에 상황을 보면서 나올 수도 있고 이것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백스리 쓰는 것보다 백볼 써서 촘촘하게 놓으면 여기가 더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손흥민 선수하고 이런 모든 선수들을 살릴 수도 있는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정말 플랜 A만 계속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그거만. 3-4-3, 5-4-1, 3-4-3, 5-4-1. 이거 도대체 제가 이런 감독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항상 축구를 보고 많이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도 충분히 만약에 백스리에서도 뭐 5-3-2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변화를 많이 주는데 아니야 이거는 그냥 3-4-3, 5-4-1, 3-4-3, 5-4-1. 당연히 죽죠 선수가. 소은이가 죽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국대 왔을 때 뭐냐면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거 되게 딱 짚어내셨잖아요. 크리스마스 첫 경기 할 때, 손 가운데로 쓴다. 시작하자마자 그러더니, 이거는 손흥민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결국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선수나 팀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저는 보고, 역시 상황이 다르다 했는데, 근데 상호 형, 왜 이렇게 오늘 빡치셨어요? 제가 같이 이걸 한 이래로 가장 오늘 빡치셨는데? 마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쓰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고 많이 보는 나폴리 경기를 보면 흐비차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 꼴인 거지 토트넘이. 그렇죠. 아니 흐비차도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거고 손흥민도 마찬가지로 위에 올라가 싸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실점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진짜 답답했던 게 또 뭐가 어떤 포인트였냐면 왜 상대가 퇴장당해서 11명 대 10명으로 싸우는데도 안 올리냐 못 올리는 거냐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마지막 장면 그다음에 지금 모우라가 들어가자마자 6분 만에 퇴장당했나? 퇴장당했으니까 그때야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내려서 가지고 슈팅 한번 중거리만 얻어맞은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완전 텅텅 빈 상태에서 얻어맞더라고요. 뭐 1대0으로 센터백 같아 그것도. 1대0으로 이기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라인을 더 올려야 되고 스텔리니가 미들서드를 지나서 1선까지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방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라인 자체를 보세요. 요 정도까지만 주고 미들서드 조금만 주고 이 마지막에 있는 플레이어는 약간 웨이브가 질 수 있도록 볼 쪽으로만 예전에 우리가 항상 예전에 스위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빼진 않는 네, 요렇게 해서 약간 좀 V자 형태로 이렇게 놓으면 이 라인을 여기다 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적 위고 그리고 촘촘하게 나갔다가 측면으로 나갔을 때 빠르게 전부 다 전원 슬라이스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도 에버튼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주저앉아요? 뭘 하려고 뭐가 두렵다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 야 뭐가 무섭다고 뭐가 두렵다고 자꾸 내려와 막 이런 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3점을 따려고 했겠죠. 일단은 생각은 스탈린의 생각. 그러니까 스탈린 생각이 예를 들어서 아예 최소한 뭐 혹여나 뭐 코너킥이든 프리킥으로 골을 먹어도 그냥 1대1로 무승부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 우리 지역에서 지켜서 승점 3점을 따갖고 하면 어웨이 경기는 최고다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이거는 실패 패착이죠. 이거. 그러니까요. 잘못 쓴 생각이었고 앞서고 있고 상대가 퇴장당했는데도 그렇게까지 엉덩이 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또 하나는 이제 모우라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나왔잖아요. 아웃됐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정말. 이게 뭐 하는 건지 난 정말. 제가 찻잔이 식기 전에 적장이 목을 베고 진짜 딱 들어더니 바로 그냥 나와서 퇴장당. 이 산미들이 이렇게 벌어져 버렸잖아요. 맞아, 완전 벌어져 있다. 케인이 여기 혼자 이렇게 내려와고 맞아요. 산미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네. 이 산미들을 놓을 것 같으면 어디를 안 주려고 하는 건가요? 가운데를 안 주려고. 왜냐면 가운데서 슈팅이 나오니까. 사이드에서는 크로스죠. 뭐. 안쪽으로 들어와야죠. 이렇게. 또한 이 파이백이 어떻게 더 촘촘하게 서줘야죠. 보세요. 문제가 파이백은 벌어져. 이 산미들은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큰일 날 문제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플랫으로 이게 벌어져 공간을 다 주고 있어요? 케인도 여기 와서 케인도 뭐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판단할 때는 볼 쪽에 있는 거를 나와서 이렇게 당겨줄 문제였고요. 보세요. 볼 쪽에 오면 나가지고 측면을 벌어주더라도 당겨주고 네. 이렇게. 이거는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이랬던 부분을. 결국은 이 선수가 그냥 여기서 슈팅을 때려갖고 골라? 가장 큰 문제는 이 제가 볼 때 산미들이 제가 볼 때 벌어진 거고. 그리고 그냥 주구장창 옆에 파이백으로 여기서 플랫으로 놓고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식으로 그냥 여기서 진을 치고 있는 거. 니오 쪽에 나와주고 땡겨가면 되는 거고 나와주고 땡겨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적위를 또 채워가면 되는 건데 그냥 진만 치고 있어. 서 있기만 했다는 거죠. 네. 그냥 서 있기만 했다는 거죠, 진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골을 넣는데 슈팅?
이걸로 그냥 끝난 거죠. 이걸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그 장면이 저희는 그냥 공간을 너무 많이 줬다라고 했는데 그 산미들도 공간을 좁혔어야 되고 당연하죠. 좁혔어야죠. 여기도 숫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모든 지역을 마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상대적으로 결국은 더 마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중앙이다. 그렇죠. 슈팅은 중앙에서 네. 나오기 때문에 네. 사이드에서 슈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정말 열어줘도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위험했으니까 더 가운데로 좁혀서 플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벌어져 있냐. 왜 안쪽으로 노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네네. 어차피 우리가 5-3-1이잖아요. 지금 한 그렇죠. 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뭐냐면 가운데로 촘촘하게 측면으로 볼이 많이 간다면 어떻게 해요? 어프로치 나와주면서 땡겨오면 이게 빠르게 땡겨와도 이거는 5-3 하나 5-4 그냥 5-4로 촘촘하게 놓으면 이거 아무런 문제. 여기서 솔로로 가요. 벗겨져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커버링. 간격이 좁으니까. 네, 커버링 넣을 수 있어요. 또한 이 사람 땡겨오고 이 사람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제가 뭐가 답답하냐고 제가 팬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냐면 네네네.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토트넘 정도 이 4위권에 진입하는 이 팀 정도 퀄리티면 이런 훈련은 제가 볼 때 매일 할 거예요 아마. 반복적으로. 그렇죠. 이 좌우로 슬라이스하고 업다운하고 어프로치 나갔을 때 뒷커버링 하는 거. 이거는 매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아마 매일 볼 거고 상대 팀에 대한 분석도 매일 할 거고. 그 제가 답답하다는 게 정말 이런 부분을 답답하다는 거지. 그냥 토트넘 경기 못하니까 토트넘 지니까 참 답답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독으로서 지도자로서 아니 왜 저 정도에 있는 팀과 저 정도에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저런 분명히 패턴 훈련을 할 텐데 왜 저거밖에 못하지? 당연하죠. 이게 답답하다. 네, 이게 답답한 뭐 그냥 거예요. 토트넘 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네. 왜 내가 나 감독이면 저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빡치셨군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거지. 딴 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를 또 하나 써주셨는데 이게 슬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볼이 상대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거고 네. 반대쪽으로 빠르게. 가게 되면 또 빠르게 빠르게. 또 전환을 이렇게 해주는 건 이제 슬라이스 한다는 네, 얘기하신 거죠. 슬라이스로, 예. 그다음에 여기서 웨이브지기 한다는 거는 일자로만 쓰게 되면 커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살짝 이렇게 물결 치듯이 웨이브 그렇죠.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너무 좋잖아요. 요 할 때 전술 용어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 좋은데 이런 걸 하면 쪼가 그대로 어디서 써먹습니다. 지난번에 하이블록을 써먹더라고요. 진짜요? 저 못 봤는데.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가 하이블락에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왜? 하이블록! 왜? 씨! 이걸 여기서 써먹는다고? 요즘 그런 용어 몰라요? 진짜요? 분명히 다음번에 쪼 할 때 나옵니다. 슬라이스를 좀 잘 줘야 돼. 웨이브를 좀 해야 되는데. 스텔리니가 어쨌든 그러면 라인을 그렇게 아까 했던 이 정도로 올려도 되는데 못했던 건 결국은 수비수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가요? 제 판단할 때는 100% 같아요. 이 센터백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부상자도 많고 하지만 호이베르하고 스킵 이제는 틀을 잡아가는 상황이고요. 뭐 측면도 지금 포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적응도 다 했고 뭐 이쪽이야 뭐 저 페리시 14번 선수야 뭐 굳이 저 말을 안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지금 로메로, 다이어, 랭글레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없는 거. 그러니까 무서워서 라인을 못 올리거나 변화를 못 준다. 3백으로 주거나 4백으로 가거나 뭐 라인 올리거나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친구들 갖고는 어려운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기 지역 3분의 1에다가 진을 숫자를 많이 채워놓는 게 이런 부분 같아요. 감독이 좀 선수에 대한 게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숫자만 많이 채워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거는 아니 이 안에서도 다이어를 이런 식으로 업다운을 시켜주는 것만 하더라도 변화가 되는데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 예전에 몇 경기 정도는 했잖아요. 또 맞아요. 다이어가 끌어올려서 또 묻어가는 대인방어 좋았고. 그때 맨시티 잡을 때인가? 뭐 그렇게 했던 것 그때 같아요.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 다이어를 올린 적이 있네. 근데 뭐 우리가 데이터로 봤을 때도 그런 걸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에버턴전이에요. 우리가 만약 승점 3점이 꼭 필요했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플랜 B까지는 줘야죠. 이건 플랜 B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다이어가 업다운해서 이거는 감독이 지시하기 전에 요리스, 다이어, 로메로, 랑글레 이 셋의 조합으로도 이거는 땡겨가지고 좁혀주고. 그 정도로도 할 수 있다. 그냥 뭐 굳이 뭐 어려운 전술이 와주고 땡겨가지고. 이 정도 차는 친구들 다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만 자꾸 내는 거 제가. 죄송합니다.
화가 자꾸. 아 참. 아니 나는 그리고 실점할 때 그 장면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게 이렇게 꼴 보기 싫은지 산체스가 또 미리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한 발짝 반 발짝만 좀 각 좁혀서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예요. 딱 그 정도만. 우리가 여기 페널티 박스 특히나 PTA 지역 네. 여기서는 충분히 뭐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만 핸볼 되면은 그렇죠. PK를 찍을 수 있는 PK 확률이 찍히니까.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그날도 보시면 이 아크라인 정도란 말이죠. 여기서는 굉장히 또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상대하고 1대1 솔로 플레이 1대 경합이 아니고 이거는 뭐 슈팅 때리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핸볼을 해도 파울을 해도 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뒷짐을 지고 나오는 거하고 손을 놓고 이 볼 쪽으로 컨택이 되는 거는 굉장한 차이를 느끼죠. 그 1초 만에 벌써 각을 좁힐 수가 있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뒷짐을 지고 나오는 이게 그냥 버릇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수비들의 있더라고요. 버릇. 그리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는데. 이 개인의 스킬이죠. 이거는. 아, 이건 우리가 제가 볼 때 스킬로 봐야 돼. 스킬로. 뭐 그날도 순간이니까 진짜 사실 네. 딱 때리려고 하는 게 순간이니까. 여지없이 뭐 산체스 그냥 뒷짐 주고 나가다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비들이 사람이 이제 순간적으로 슈팅을 때리고 딱 스윙을 벌써 들어가는 그렇죠, 상대 들어오면 그렇죠. 겁을 먹죠. 겁을 그렇죠. 먹는데 근데 너무 몸을 다 틀어. 그러니까 네. 뭐 다이어도 그런 거 같고. 네. 왜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 그럼 왜 하는 거야? 아니 그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죠. 그때까지 하신 분이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아니 겁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럼 뒷짐을 지면 안 돼요. 오히려 뒷짐을 지지 말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앞으로 놓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죠 그냥. 아 이렇게 하고 네, 그냥 그냥 앞으로 가는 거지. 근데 꽉 맞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있고요. 인식적으로 딱 되면 몸을 틀죠. 그건 맞아요. 근데 볼이 무슨 혹시 프리미어리 공이 굉장히 아픈 거 아닐까요? 특히 유독 그냥 맞으면 막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아니 진짜 지난번 경기 에버튼 경기는 너무너무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BBC가 영국식 조크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한 팀은 축구를 안 하고 있고 한 팀은 축구를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다고. 그 막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이를 써봐라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축구를. 그러니까 이 멤버를 가지고 분명히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죠. 지금 만약에 네. 진짜 뭐 상황한테 한번 이걸 맡아봐라. 남은 시즌 한 9경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지금 이 멤버로 공격적인 전술을 짤 수는 있죠. 이거 좀 천천히 한번 네네네. 천천히 한번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하니까 계속 이 토트넘 얘기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마음만 급해져가지고요. 이게 저는 뭐냐면 오히려 반대로 이 로메로를 이쪽에다 측면에다 놓을 것 같아요. 4백으로 전환 3백인데 그냥 이대로 만약에 오른쪽 백에다 이렇게 놔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 놓고 랑글레 네. 이쪽에 뭐 페리시치 분이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를 3백에다 놓으면 자꾸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켜야 돼요 여기다. 4백에다 놓고 여기다 뒤에다 놓고 지켜줘. 묶어놔라 네. 베시를. 그리고 포로를 이 선수가 우리 지역에서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미들서드에서 일선으로 넘어갈 때 좀 차이를 내고 크로스도 좋고 맞아요. 좋은 선수거든요. 윙어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선수예요. 포로는 공격적인 선수죠. 네, 이렇게 놔둘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클룹세프스키를 이쪽에다가 반대 그러니까 그냥 정발로 정발에다 놔주는 거고요. 케인을 놔주는 거고 네. 손흥민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호이베르 스킵 이렇게 놔주고 왜 제가 로메로를 여기다 놨냐면 이 선수는 공격 지향성인 것보다는 어차피 이쪽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클루비가 셉스비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4번 이 선수는 무조건 나갈 거예요. 지금 페리시치는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자연수 다이어 랑글레 슬라이스 로메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백스리 비대칭 백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스킵 호이베르 스킵 이런 식으로만 촘촘히 놔주면 가운데 블록만 짜주면 네, 수비할 때도 문제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로메로를 오른쪽으로 쓰자는 얘기는 뭐 여기서 이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아니죠. 비대칭으로 이렇게 가고 어차피 네. 저렇게 하니까 네. 대신 팔 때 여기다가 셉셉이를 놓고 손흥민을 가운데 놔라. 가운데 놔주고 그래서 손케의 거리를 좁혀놓는 거네요. 둘을 이렇게 내가 플랫으로 놔서 사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케인이 또 기어 나오면 손흥민이 이렇게 나와주고 스위칭해주고. 그럼 진짜 손케 좋았을 때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거고 포로는 안쪽 플레이보다는 또 측면 어떻게 보면 직선적인 플레이에서 솔로로 크로스가 좋은 선수고.
그리고 셉세비가 안쪽에서 플레이를 좀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셉세비도 이 측면에서 차이를 낼 수는 있지만 요 안쪽에서 볼을 받아서 턴에서 기술이 굉장히 좋은 좋죠. 선수거든요. 기술 좋죠. 빠르진 않아도 기술 좋죠. 두 가지를 겸할 수 있는 거예요. 안쪽 플레이가 살아나게 해서 요 공간 있잖아요. 상대. 요 공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이랬을 때 페리시치가 어차피 이 선수가 나갈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뒤는 어쨌든 안전하게 이렇게 두는 거죠. 백스리를 형성을 해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3백과 4백에 계속 어떤 변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랜 A, 플랜 B를 놓고 자연스럽게 변화만 주면 이걸 연습할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능. 이거 불면 연습할 텐데 그 팀이면.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아스날, 맨시티 뭐 이런 많은 팀들 보면은 이렇게 많이 해요. 맞아요. 네. 맞아. 이거 벤 화이트가 아스날에 이렇게 해서 네. 벤 화이트 오버랩 많이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들어오잖아요. 미드층으로 가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다 배우면서 공유하고 제가 볼 때 함께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내 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무성 축구야. 그럼 좋은 게 있으면 저 몰래라도 배워야죠. 그렇죠. 그럴 마음을 의견도 듣고. 갖고 와야 되는데 아니 콘테나 스텔린이나 많은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축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그렇죠. 거 많이 알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전문가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이런 변화를 못 줄까요? 그건 약간 좀 고집 같은 느낌도 있다. 고집 같아. 고집. 뭐 센터백을 못 믿는다. 아니 못 믿으면은 이렇게 놔줄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공격할 때 굉장히 수적 위를 갖고 가면서 상대한테 부담도 주고 대신 우리가 또 어떻게 카운터가 두렵다면 숫자를 놓으면 돼요. 어차피 토트넘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3-2예요. 얘네가 3-4-3 놓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3명 놓고 투홀딩 놓고 맞아요. 3-2예요. 똑같아요 이거. 그러네. 그거 다르지가 않은 거네. 백포를 놔도 로메로가 올라가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비대칭 백스리. 그렇죠. 그리고 때론 둘 놓을 수 있고 만약에 상대 숫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선에서의 어떻게 보면 조합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수적으로. 숫자가 되니까. 카운터가 두려워? 내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3-2예요. 올라와. 만약 숫자가 많이 와요. 없어. 그러면 토트넘이 주도적인 경기를 해? 그러면 3-1만 놔도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답답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게. 왜 이런 변화를 못 준다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네. 죄송합니다. 아니, 나 이거 좋은 것 같아. 요거 해가지고 그대로 이 선수 이름 달아가지고 토트넘에 보내자. 그리고 난 여기 아까 셉세비를 반대쪽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네. 페리시. 약간 셉세비한테 똥 치우게 하는 거 같아. 네가 페리시 맛 좀 봐라. 너도 이제 페리 맛 좀 봐라. 저는 그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용 자원에서 할 때는 또 포로가 이렇게 넣기는 좀 애매해요. 맞아요. 네, 자기 주 포지션에다 넣고 그랬을 때는 대신 셉세비를 옮겨라. 또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소니가 이쪽으로 나가고 셉세비가 또 안쪽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셉세비가 나가고 소니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왜냐면 저는 뭐 팔이 안으로는 당연히 굽겠죠. 근데 소니가 지금 남은 경기를 토트넘에서 이 측면을 갖고 포인트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안쪽으로 좀 프리롤로 케인하고 정말 둘이 좋았을 때 이런 스위칭 플레이들, 조합 플레이들. 오히려 이게 손흥민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죠. 토트넘하고 대한민국 축구는 당연히 틀려요. 그렇죠. 하지만 리그도 틀리고 뭐 굉장히 그죠? 틀리지만 손흥민 선수의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고 또 이 선수가 가운데서 차이를 또 낼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올해 특히나 축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손 케인에 대한 포인트 전개가 없어요. 거의 많이 없죠. 네, 그래서 남은 경기라도 좀 이 조합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너무 좋다. 이거 나중에 진짜 로메로를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비대칭 쓰면 소름 돋겠다. 이거 놔야 돼요, 이렇게. 예전에 좀 조심스럽더니 이제 막 과감하셨습니다. 야, 이거 토트넘 이거 안 돼. 이거 무슨 놔야 돼. 이렇게. 이제는 그냥 남은 경기 저도 막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팬이고 잘 되기를 바래요. 좀 했으면 좋겠고 그냥 손흥민 걱정되기도 하고. 네, 저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빡친 상황과 함께 토트넘 영망 축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스텔리니가 좀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분명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토트넘의 선수들도 재능이 다 있는 선수들이고 그렇죠. 스텔린이나 콘테 감독도 당연히 자기 평생을 축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 텐데 분명히 알고 있는 걸 좀 더 열어서 탄력적으로 한번 변을 한번 줘보자 라고 하는 빡친 상어형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끝!